메일은 아니고 꾸준히 이제 만나는 글을 받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제가 글을 받고 멈칫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지? 이거 진짜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그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던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래 썼거든요. 저도 글을. 그리고 되게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저를 이렇게 다 멈칫하게 하는 그런 책들을 볼 때 이 사람 몇 살이야? 막 제가 그런 거 캐에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깊은 내면에서만 나오는 글들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글이 다 왔는데 글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문장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담을 수는 없었고 몇 개, 3개만 일단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편집장이 뽑은 책의 주요 문장들인데 그 편집장이 저거든요. 제가 이제 뽑은 문장입니다.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3개의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파트 1에서 제가 뽑은 문장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승주분의 나한 무식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읽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글을 쓰기 초반에 작성한 내용인데 저의 상황과 저의 생각을 조금 좀 작성해보고 뭘 보신 분들은 책 33페이지를 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리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나는 내려오다 보면 분명히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올라올 때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 내리막길은 왠지 더 깊고 깊었다. 며칠을 걸어도 끝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평지만 보였다. 저 지평선 끝에는 갈색의 벼와 뉘엿뉘엿 쳐있는 해가 보였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 급하게 내려왔나? 발에 물집이 젖었다. 가방에서 물집용 밴드를 꺼내려했다. 아불싸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사실 운 좋게도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좋은 가정 환경과 그리고 이제 저희 조금 노력을 못해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운이 좋게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산 정상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저도 가장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많은 성과를 이뤘던 시기이고요. 하지만 이제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하는 과정까지도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건강을 챙겨야 되고 하니까 같이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이런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올라가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눈치채지 못해서 그랬던 건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냥 언젠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생겼어요. 근데 한번 정말 제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내려가는 길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뭔가 내 잘못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나한테 불리한 일이 계속 터지고 그게 점점 제 내리막길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내려오고 나서 저는 뒤를 돌아보는 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원래 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인정해야 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냥 계속 이제 휴학을 하고 그냥 앉아있고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 내가 왜 내리막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수로 이제 뒤로 돌아보고 알았다고 표현했습니다. 132페이지 파트 2의 135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읽어드리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에서 도망치는 것은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며 자유에서 도망치는 것 또한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를 선택했다고 의무를 버린 사람이 되거나 의무를 선택했다고 자유를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대로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언뜻 보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중이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스스로 그냥 사색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쓴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한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항상 했던 고민의 모든 중심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한 단어로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엄마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엄마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직책도 있는 것이고 또 엄마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의 직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한 단어로 누군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저는 지금의 저는 고등학생이라는 직책뿐만 아니라 꿈을 가져야 하는 청소년으로서의 직책이라고는 권리와 의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저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매사에 공부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나의 한국적인 시각의 고등학생을 봤을 때 대학 진학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성공하는 것이 고등학생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청소년의 꿈을 가져야 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오로지 공부에만 올가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찾고 그 자유 속에서 내 계획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와 자유 속에서 항상 고민했습니다. 의무를 선택할 때면 내가 자유를 버린 것이 아닌지, 자유를 선택할 때면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생각한 결과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어떤 곳을 고르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선택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갈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까요? 아니요. 네. 일단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 문장 빼놓기가 애매해서 포기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 간에 쓴 글입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력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사람들은 묻는다. 나 또한 그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산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확률에 맡기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인다. 강인한 결단력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림자 뒤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감정도 들었다. 조금만 더 시도했더라면, 시험을 한 번만 더 봤더라면, 직장에서 1년만 더 버텼더라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된다.
주인공은 뉴욕에서 대학을 나온 후 더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잃는 사건을 겪고 자신이 원래적 흥미가 있었던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바꾼 게 아니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잠시 더 앞으로 걸어갔을 뿐인 것이다. 원형 교구상 트랙에서 가장 안쪽 레인이 결승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다. 하지만 옆 레인, 조금 더 거리가 먼 레인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안쪽 레인의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적게 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이 들었던 게 이게 저의 방어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남들과 정말 다르게 특수한 케이스로 중학교를 1년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이런 글을 적으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옆으로 간 것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내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방어 기제를 깔고 나한테 솔직하지 못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끝까지 적고 나서 이게 정말 저의 솔직한 감정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은 이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글처럼 탄탄대로 또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은 때로는 이성적인 설명이나 사고를 요구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이 글을 쓰고 나서 저도 이게 제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그 생각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게 방어 기제가 아닌가? 이런 글을 쓰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고민을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저는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 내가 나를 계속 정당화시키나? 내가 좀 제대로 좀 깨닫고 있나? 이런 고민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괜히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편집장이 뽑은 주요 문장들까지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